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린입니다. 제가 더 밝게 하고 찍으려고 했는데 이쪽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도저히 조명은 그냥 이렇게 하고 찍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귀국을 하게 됐는지를 이제 썰을 풀어보려고 해요. 저희 가족이 진짜 좋아하는 장어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이제 한국을 보통 가면 한 2주 정도 있는데, 가면은 가자마자 그 장어집을 가서 장어를 먹고, 원래 이제 한국에 있으면 장어를 그렇게 자주 먹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한번 먹고 나면은 당분간 생각이 안 나고 이러니까, 뭐 아주 자주 먹는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번? 뭐 그 정도는 안 먹어요, 사실. 근데 이제 한국을 자주 못 가니까 2주를 가면 귀국하자마자 한 번, 출국하기 전에 한 번 이렇게 먹는데 출국하기 전에 먹고 싶은 걸 다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2주 내내 엄마 밥을 잘 먹고, 막판에 제가 치킨을 한 번도 못 먹어서, 아, 치킨을 이제 가족이 다 같이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치킨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있겠고, 제가 평소에 튀김류 음식을 잘 안 먹다가 보니까 뭐 먹어도 많이 먹질 않으니까, 그래서 많이 먹기도 했고, 뭐 과식에 뭐해 뭐 이런 게 다 겹쳐가지고 급체를 한 거예요. 저는 진짜 살면서 급체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장염에 걸렸으면 걸렸지 급체는 안 왔는데, 일단은 제가 소화가 좀 빠른 편인데도 그날 막 너무 소화가 안 돼서 일단 최대한 밤 늦게까지 버티다가 이제 좀 한 3, 4시간 지나서 자야겠다 그랬는데, 3, 4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게 답답한 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잤어요. 뭐 안 잘 수는 없으니까 밤새. 그랬는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계속 더부룩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피부과를 갔어요. 피부과를 갔는데 또 그 피부과 가서 시술을 받았는데 또 오지게 아픈 거예요. 진짜 눈물이 저절로 날 정도로 오지게 아팠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됐잖아요. 그럼 원래는 웬만하면은 전 밥 먹고 자도 다음날 눈 뜨면 배고파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쯤인가 막 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설사는 당연하고 막 설사를 하는데 막, 이거 너무 더러운가? 근데 정말 위아래로 진짜 동시에 뭐 어떻게 없을 정도로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정말 한국형 화장실이 그럴 때 좋은 게, 만약에 여기 유럽 집에서 그런 참사가 일어났다? 그럼 정말 대참사입니다. 왜냐면은 특히 지금 제가 사는 이 집도 샤워실이랑 화장실이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유럽 화장실이 기본적으로 드라이한 그 화장실이잖아요. 이렇게 한국처럼 물을 쓸 수 있지 않잖아요. 바닥 전체에다가. 그렇기도 한데, 화장실이 있는 그 화장실만 따로 있는 부분은 그냥 방바닥이랑 똑같아요, 바닥이. 그래가지고 거기 만약에 물난리가 나다 그럼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가 출국 이틀 전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틀 전에 그렇게 치킨을 먹고 그 다음날 장어를 먹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장어 못 먹죠. 그 상태에서 지금 뭐 아무것도 못 먹는데. 근데 그게 그냥 한두 번 토하면 그래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토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정말 계속. 밤에도 갑자기 딱 자다가 뭐 이제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서 이렇게 시름시름 하면서 자다가 눈 뜨면 우욱 이러면서 진짜 그렇게 달려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진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토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출국 전날이 됐는데도 계속 그런 상태여가지고 엄마 아빠가 안 되겠다, 너 병원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응급실을 가게 된 거예요. 당연히 밤에 이제 뭐 문 연 데가 없으니까 응급실을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접수하고, 그다음에 저 내일 출국해야 돼요 뭐 이렇게 했더니 뭐 이것저것 링겔 뭐 막 진짜 거기 진짜 진짜 실제로 막 뭐 어디 진짜 뭐 수술이 필요하다던가 뭐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실제로 정말 심각하신 분들, 그런 분보다 제가 수액을 더 맞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액을 맞았는데, 그때는 그냥 그걸 맞아서 그런 건지 괜찮았거든요. 근데 집에 왔는데 또 토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뭐 나오는 것도 없었어요. 제가 비행기 시간이 막 10시 반이라 해가지고 어쨌든 일찍 일어나서 그때 막 공항 파업 막 또 그런 때여가지고 그래도 좀 더 일찍 가려고 했었는데 아침에 딱 가려고 눈을 떴는데 열이 나는지 이제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제가 토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먹는 걸 토하는 수준이 아니라 음식 냄새를 맡으면 또 막 니글니글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하면은 밥을 주실 때 거의 갇혀 있잖아요. 밥을 이렇게 주면 아무리 복도석이고 뭐고 하더라도.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토가 나온다. 그럼 제가 뭐 화장실에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토를 한다. 그러면 이제 대참사가 발생을 하는 거죠. 아무리 뭐 그 봉투가 있고 하더라도. 근데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막 덜덜 떨리기까지 하니까 그냥, 아, 엄마한테 나 공항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냥 비행기 그 자리에서 바로 취소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는 상사한테 바로 이메일을 썼죠. 나 너무 아파서 비행기를 취소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당장은 못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비행기를 새로 끊었죠. 근데 새로 끊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또 스카이 스캐너를 열어서 다행히 엄청 비싸진 않아가지고 지불을 했어요. 400유로인가 그 정도 지불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외국 웹사이트에서 했거든요. 독일 웹사이트에서. 그러고 났는데 제가 그 예약한 날짜가 한 일주일 후인 거예요. 막 예약을 하고 할 일 일단 연락하고 다 했으니까 일단 잤어요. 지쳐가지고. 그러고 나서 일어나니까 갑자기 좀 괜찮은 거예요. 제가 원래는 월요일인가 출국이었는데 토요일인가 아무튼 뭐 그때로 출국 날짜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좀 확 괜찮은 느낌이 들어서 토요일은 너무 나중인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비행기 표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왜냐면 취소하면은 취소료가 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도 대한항공이었거든요. 근데 대한항공은 기본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캔슬을 하면은 바로 차지 없이 다 무조건 캔슬이 돼요. 내일 비행기건 오늘 비행기건 상관없이.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취소를 하려고 누르니까 이게 왜냐면은 여행사 통해서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그 웹사이트에 항공사 규정에 따라서 취소료가 차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당연히 알기로는 대한항공에서 차지하는 건 없지만 이 여행사에서 이거 대한항공에서 차지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 차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태가 벌어지는 걸 원치 않으니까 저는 당연히 변경이 가능하냐고 문의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취소할 수 있는 그 옵션이 아예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다기보다 이렇게 더 이상 마우스 클릭이 안 되게 회색으로 바뀌었어요. 디액티베이트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당연히 해주겠지 했는데 이제 제가 변경한 날짜가 그 시간 기준으로 내일 모레였어요. 진짜 이틀 후. 얘네가 그 변경 확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취소도 당연히 안 됐고 그 다음에 24시간도 지나버려가지고 이제는 꼭 변경 확인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비행기가 10시 반이어가지고 저는 진짜 막 한 6시에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변경 확인서를 안 보내주니까 계속 걔네들 들들 볶았어요. 막 채팅하면서 왜 안 보내주냐 대체 너는 된다면서 막 안 보내주냐 했는데 결국은 막판까지 얘네가 그 확인서를 안 보내줘서 그냥 결국은 또 대한항공 앱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뭐 가격이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여행사 웹사이트 통해서 했을 때 그거 하기 전에 대한항공도 확인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정신이 약간 헷가닥 돼 있으니까 뭘 잘못했는지 비행기 표가 900유로 막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900유로는 도저히 못 준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스카이 스캐너를 해서 거기로 예약을 했던 건데 다시 보니까 대한항공 앱에서도 400유로라고 나오더라고요. 출국하는 당일 그날 새벽 한 3시에 그 표를 사가지고 체크인도 그때 하고 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항공 표를 또 사게 된 거죠. 결국 이제 800유로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뻘짓을 하고 공항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항공을 10몇 년 만에 이제 진짜 오랜만에 탄 거여가지고 제가 제 2터미널을 한 번도 그 안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일 때문에
배웅은 나갔어도 친구들이 오거나 해서 배웅은 많이 나갔어도 출국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엄청 좋더라고요. 갔는데 제가 이제 되게 늦게 비행기표를 사고 체크인도 했잖아요. 그래서 제 좌석이 중간 좌석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좀 괜찮아졌다고 하더라도 중간 좌석은 조금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토는 더 이상 안 했지만 이제 뭐 당연히 뭐 설사나 이런 문제가 당연히 좀 있었고 해가지고 좀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또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불쌍한 적 스킬로 이제 그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진짜 죄송한데 혹시 복도석 없겠냐 물어봤는데 비상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비상구석으로 왔어요. 근데 되게 웃겼던 게 제 옆에 타신 분이 이제 그렇게 장기 비행을 처음 해보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말을 시키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해서 이제 어쨌든 지루하지 않게 왔는데 저는 대한항공 이제 비상구 좌석 더 이상 판매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막 또라이가 이거 비상구 열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분은 10몇만 원 결제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냥 그 카운터에서 해주셨다 이렇게 하고 되게 억울해 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무사히 도착을 했고 도착하자마자 원래는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 의사 소견서를 받으려고 했어요. 한 3, 4일 더 쉬어야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날은 도저히 몸 컨디션이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갈 그런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바로 의사한테 얘기를 해서 한 3, 4일만 쉬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3, 4일 쉴 수 있도록 소견서를 써줘서 그렇게 쉬었고요. 그리고 바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근을 하고 나서도 힘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진짜 한국에서 2, 3kg가 쪘어요. 엄마 밥을 먹고 그리고 하루에 세 끼를 막 계속 챙겨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조금씩 쪘는데 그 한 3kg를 정말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없애버렸고 그 이후로도 계속 막 죽 같은 거 진짜 건더기 거의 없는 것만 먹고 여기 와서도 그냥 수프를 사가지고 그냥 거의 마시기만 하고 아니면 익은 야채 막 진짜 거의 씹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런 부드러운 것만 먹고 해가지고 살이 쪽쪽쪽쪽쪽 빠져가지고 지금도 사실 그게 살 빠진 게 안 돌아오고 있어요. 진짜 다들 너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외국 애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진짜 대놓고 얘기할 만큼 살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뭐 저야 좋죠. 살 맨날 안 빠진다고 막 했는데 살이 빠진 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제 오스트리아 오게 됐어요. 네.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또 예상치 못하게 그렇게 아파가지고 제가 진짜 오스트리아 작년 9월에 와가지고 여태까지 한 번도 막 그렇게까지 아픈 적이 없거든요. 와 이번에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병가랑 다 합쳐서 휴가랑 합쳐서 3주를 쉬었습니다. 그렇게 오스트리아에 힘들게 돌아왔어요. 여러분은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마세요. 안녕.